안녕하십니까, 밀스터뱅입니다. 자, 2023년 9월을 맞이해서 지금 하반기 금융권, 은행권 채용 공고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신협에서 전국적으로 공동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신협에 지원하시는 분들 자기소개서 어떻게 적어야 될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하반기 전국 신협 공동 채용에서 자기소개서 필성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용 개요입니다. 채용 인원은 개별 조합이 전국에 한 870여 개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 포함해가지고 전국 23개 신협에서 지금 각각 0명씩이니까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채용을 할 때는 한 40군데, 50군데 신협에서 공동 채용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서류 접수가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보름 정도 있네요.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 보이고, 필기시험이 이제 10월 7일 날이고요. 그 다음 면접은 10월 17일부터 27일 사이에 개별 면접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협은 이제 면접이 한 번밖에 없죠. 자, 면접도 계속 우리 마이멘토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총 4개 문항이 있고 각각 700자씩입니다. 그래서 분량도 많지 않고 부담도 그렇게 크게 없는 그런 자기소개서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적을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 본인의 강점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그래서 700자입니다. 자, 이제 본인에 대한 소개 및 본인의 강점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 나누어서 적는 방법입니다. 본인 소개와 강점을. 자, 먼저 위쪽에는 350자 정도 분량을 배정을 해서 겪어왔던 일들이나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본인 소개를 하고, 아래쪽에는 강점을 적는데 각각 소제목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제가 작성 방법 2가지라고 했던 게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렇게 나누어서 적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냥 소제목 하나 적고 길게 700자를 적는데 그 안에 본인 소개도 나오고 강점도 나오고 길게 하나의 글로 적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방법은 지금 그 중에서 나누어서 적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인 소개, 여기에 어떤 내용을 적을까, 그 다음에 강점에는 또 어떤 내용을 적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캐릭터적인 부분, 내가 이렇게 가치관을 가졌다, 이런 인생관을 가졌다, 이런 성격을 가졌다, 어떤 계기를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본인 소개에 좀 적어주는 게 그게 질문의 의도와 가장 정확한 글을 적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본인의 강점을 적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자격증을 따서 저는 금융 쪽에 강점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성격적인 부분, 캐릭터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강점, 위쪽에 본인 소개하고 조금 다른 글이 나오면 좋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는 그 경험을 적는 게 위쪽 본인 소개고, 아래쪽 강점은 나라는 사람은 그 중에서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대인관계건 친구관계건 교우관계건 상관없습니다. 직무 역량을 적을까 아니면 인성이나 캐릭터적인 측면을 적을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좀 인성적인 부분을 위쪽 아래쪽 다 좀 적어보라 라는 이야기고요. 여기 이제 직무 역량을 적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평범해지는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를 믿고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고, 도저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게 없다라고 하면 이 위쪽에는 인성, 아래쪽에는 직무 역량, 이거는 이제 최선이 아니고 차선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2번을 가보겠습니다. 신협 지원 동기를 적어달라라고 하고 700자인데, 참 이 700자를 가지고 신협 지원 동기를 적으려고 하니 좀 이제 너무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원 동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을 이야기가 많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채용 공고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집하는 신협과 해당 지역에 사는 그 지역 인재를 우대해준다. 그것처럼 여기는 이제 지역 이야기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700자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이 해당 신협, 땡땡 신협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또 내가 사는 이 지역적인 특성이 또 이런 특성이 있고 저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지역적인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신협에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장 보편적인 지원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신협과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거래해봤다거나 신협의 조합원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2번 지원 동기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 3번, 자신이 속했던 조직, 회사나 학교 등에서 리더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어려운 과제나 갈등 상황에 직면했던 경험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냐, 요 부분에 대해서 700자를 적어보라.
그래서 여기는 제가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그때 당시 상황, 이러이런 상황에 있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그 상황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 150자 정도를 적어보고, 갈등 상황이나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한 400자 정도를 적어보자. 그 다음 마지막에 그래서 노력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성공이었냐, 실패냐, 또는 거기서 뭘 배웠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150자 정도를 적어보자. 그래서 700자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구조를 짜 보시고,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로서의 경험을 적을까, 구성원의 경험을 적을까. 이거 아무 상관없고요. 리더 경험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려운 과제나 갈등 상황이라고 했는데, 어려운 과제가 있었던 걸 적을까, 갈등 상황이 있었던 걸 적을까. 둘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갈등 상황이 있다면 갈등 상황을 우선시해도 좋습니다. 갈등 상황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어떤 관계적인 갈등이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겪게 될 문제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우선시해서 적어보시고, 만약에 갈등 상황이 없었던 분들은 그냥 어려운 과제였다는 그 경험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에 직면하는 게 이제 뭐냐면, 결과가 이제 성공했냐 실패냐라는 건데, 이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실패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더 크게 배우고 더 크게 교훈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더 임팩트 있는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적으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실패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성공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분들의 팀 활동 경험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냐, 이 부분을 이제 좀 잘 표신하게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신협은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 운영원칙을 가지고 있다. 신협의 운영원칙 달성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본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해달라. 개요에 대해서 150자를 적어보자. 이제 내가 어떤 경험을 이제 여쭤야 될 거니까 그 경험을 가지게 된 개요, 상황이나 개요에 대해서 150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요 경험을 한 400자 정도 다시 적자. 그리고 결과와 배운 점에 기여할 수 있을지 좀 적어줘야 되겠죠.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서비스업이죠. 금융도 서비스 마인드를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인데요. 사회적 책임이라 그러면 어떤 공익성을 이야기하는 그지 않습니까? 자,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이게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데, 첫 번째 키워드인 서비스, 두 번째 키워드인 공익성, 이 두 가지 경험이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서비스 마인드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했을 때 경험이 나올 거고요, 대부분. 두 번째 이 공익성은 전부 다 이 봉사활동에서 나올 겁니다, 그 경험이. 그래서 알바 아니면 봉사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이 소재를 많이 찾을 겁니다. 자, 그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가 알바 경험을 적으면 안 좋습니까? 또는 봉사활동 경험을 적으면 안 좋습니까? 이게 아니라 글의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했더라도 내가 왜 그 봉사활동을 했는지, 왜 그 상황에서 내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하려고 했는지, 그 사회적 책임을 하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어떤 다른 점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게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어떤 봉사활동 자체를 적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글에 깊이 있는 글만 적는다면 여러분들이 알바나 봉사활동 이 경험을 적어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라고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왜 그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또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서를 완성을 시켜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보죠. 신용협동조합은 또 특히 제가 그 한국직업방송에 TV 출연을 하면서 신협에 대해서 한두 편 제가 방송했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튜브에서 신협 미스터뱅, 신협 류소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그 꼭 검색해서 신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방송을 청취하고 글을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 미스터뱅 블로그에 보면 제가 신협 자소서에 대해서도 또 글도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자기소개서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신협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성공적인 자기소개서 완성, 신협 취업 성공 기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자기소개서 필수성 포인트는 마이멘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